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질환이기도 해요. 단순하게 어머 좀 가렵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이불이 피바다가 됐어요. 피떡이 맺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여기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안압이 올라가서 시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병원은요, 그분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잘못된 치료로 생을 달리했다라는 얘기를, 피부과도 필수 의료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의대 세종충남대학교 병원 피부과 김현정입니다. 주로 아이들 피부 보고요, 아토피 피부염 보고 다양한 디지털 헬스케어를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가려웠던 적 있으세요? 모기에 물려서? 한 군데 물려도 잠 못 자죠. 아토피 환자는 온몸에 물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밤새 하나 못 자고요. 다음에 너무 가려우니까 자다가 긁게 되면 힘 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피가 날 정도로 긁어서 이불은 매일 갈아주셔야 된대요. 피가 너무 맺혀서. 환자가 매일매일 겪는 고통이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 끝판왕에 있던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저하고 진료를 보고 이제 많이 고민을 하는 친구인데, 얼마큼 심했냐면 아토피가 많이 긁게 되면 진료실에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유, 저희 이불이 피바다가 됐어요. 피떡이 맺혀 있어요. 밤새 긁어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속이 상해요. 나중에 제가 이제 한참 드레싱할 때 들은 얘기인데, 너무 힘드니까 여기 옥상에서 뛰어내려야 되나? 라고 고민을 한 적도 있대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우리 저쪽에서 엄마가 그래도 아토피에 좋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건강한 식재료를 들고 장을 보고 오시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 하고 다시 내려왔다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얼마나 가렵고 얼마나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좀 더 지나게 되면요, 너무 각질이 많이 나와서 각질이 온몸에, 그러니까 온 집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아토피 심한 집에 그 청소기를 AS 하러 오신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청소기 AS 하는 분이 그 집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집에 공사하셨나 봐요. 얼마큼 각질이 많았으면 필터가 다 막혀서 그 정도로 심하게 아토피가 악화된 경우도 있어서, 정말 아토피 심한 환자들 얘기하면 오늘 3시간도 계속 얘기하는데 오늘 3시간 해볼까요? 아토피 자체는 피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안과적 합병증이 되게 많아요. 근데 특히 성인 환자분들은 20대밖에 안 됐는데 백내장 수술하는 환자들도 있고, 망막 박리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전에 이 치료제 전에는 저희가 쓸 수 있는 약이 면역 억제제라든지 아니면 스테로이드밖에 없다 보니까 안압이 높아져서 녹내장 때문에 시력을 상실하네 마네 하는 얘기를 진료실에서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가려울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긁는 걸 하면 감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두드리세요. 그랬더니 성인 아토피는 어린이하고 다르게 목이 이쪽으로 올라가거든요. 두드리라고 배웠으니까 얼굴을 두드려요. 근데 가려우면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릴까요? 이렇게 두드리죠. 얼굴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안압이 올라가서 시력이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어머 좀 가렵고 마는 정도가 아니라 피날 정도로 긁고요, 잠 한 잠 못 자고요, 먹을 것 때문에 맨날 혼나고요, 옆집 아줌마한테 잔소리 듣고요. 또 하나는 안과적 합병증도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는 천식이나 비염까지 가는 총체적인 문제가 있는 질환이라는 걸 다시 한번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이고요.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아토피의 원인을 보통 크게 3가지로 저희가 말을 하게 되는데요. 피부 장벽의 이상, 염증 반응이 과도한 거, 가려움증이 심한, 여기다 플러스 하나로 피부 감염에 취약한 겁니다. 아토피 피부염은 염증 반응 중에 알레르기 반응이 되게 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는 습진성 질환 챕터에 들어있어요. 타고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하면 엄마 아빠가 둘 다 심한 아토피면 80%가 아토피가 생기고요. 둘 중에 한 분만 있다 그러면 50%의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생활을 잘못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경향이 있는 그런 질환이라고 보게 됩니다. 주사는요, 여드름하고 같이 어떤 피지선의 질환으로 들어가 있어요. 주사는 아토피 피부염과 좀 다르게 주로 볼이 빨개지는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는데, 눈은 또 하얘요. 아토피는 눈이나 이마까지 다 침범하게 되는데 볼이 빨갛고 주로 중심부에 혈관이 확장이 되고 마치 여드름에 갔던 구진, 여드름처럼 뿅뿅뿅뿅 뭔가 나는 그런 질환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간단하게 그냥 얼굴이 빨개지는 게 아니라 한번 빨개지면 되게 오래가고 화끈화끈거리고 가려운 질환이 주사라서, 얘도 진단이 그렇게 쉬운 질환은 아닙니다.
항상 아마 평생의 의사한테 남는 환자가 한두 명은 언제나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 친구는 중학생이었고요. 아토피 피부염을 저희한테 약을 잘 바르고 치료하는 그런 과정에 있던 친구였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느 정도 좋아지고 계속 약을 발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중간에 저희한테 오지 않고 소위 말하는 민간요법으로 이제 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요법으로 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뭐 명현현상이라서 온몸에 진물이 나는 현상이 있었대요. 그거는 저희가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포도상구균에 의한 감염이라고 보게 되고, 그다음에 헤르페스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 생긴 건데, 그걸 계속 명현이라고 두고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정말 잘못된 치료로 뇌까지 가서 뇌수막염으로 그 환자가 생을 달리했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저희한테 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환자분들이 정말 잘못된 정보로 너무너무 많이 희생되는 그런 질환이 되는 거죠. 우선은요, 식이 제한을 마음대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그 아이들이 아토피 그럼 먹을 것만 조절하면 돼 라는 잘못된 상식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성장이 좀 지연된 경우도 있어서 아토피 하면 되게 속이 상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토피라고 진단 내리는 순간부터 어머님들 마음속에 세 가지를 버리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우유, 다음에 밀가루, 다음에 고기 같은 거, 육류를 먹으면 나빠진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음식하고 아토피하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건 만 2세 전에 특정 항원에 알러지가 있는 경우만 저희가 제한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상식이라고 하면 피부에 뭐만 나면 그렇게 고기, 육류, 지방을 못 먹게 해요.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아토피가 있고 특히 이제 영유아 아이들이 뭐 3개월, 4개월에 아토피가 있으면 피부과로 오시거나 소아청소년과에 가면 검사를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음식 일지를 쓰게 해요. 일주일 내내 아침에 뭐 먹였는지, 점심에 뭐 먹였는지, 간식을 뭐 먹였는지를 보고 나빠졌을 때를 기록하게 해요. 그 기록과 저희가 검사한 거를 맞춰보고 그 중에 항원이 있으면 제한 시기를 하고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한번 직접 먹여봐요, 병원에서. 그러고 났을 때 제한 시기를 하는 건데 무조건 아토피가 있으면 밀가루 먹으면 안 돼, 우유 먹으면 안 되는 절대 아니고 계란도 많이 제한하시는데 계란만큼 단백질 공급원이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의사와 충분히 상의하고 음식물 유발 검사까지 했는데 아토피를 악화시킨다는 증거가 있으면 그때 끊으셔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아토피는요, 장기전이에요. 제가 맨날 마라톤의 페이스메이커라고 제가 설명을 하거든요. 아토피는 절대 혼자 갈 수 없어요. 엄마만 끌어갈 수도 없고요. 아빠만 끌어갈 수도 없고 환자만 끌어갈 수 없어요. 아토피를 보는 주치의는요, 이 친구랑 거의 평생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야 돼요. 아토피는 만성이기 때문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거든요. 저희가 너무 좋아졌어요 하면 같이 기뻐하지 않아요. 혹시 나빠질 때를 대비하고요. 나빠져서 울고 있으면 저는 웃고 있어요. 좋아질 때를 기다리는 정도로 우리가 장기전으로 가는 겁니다. 가지 말아야 할 병원은요, 대강 약 주고 이거 먹고 괜찮아질 거예요 하다가 안 돼서 나빠지면 그때 오세요. 그분은 아토피 피부염 치료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좀 아이러니한데요. 저는 중증 아토피 환자가 문을 열고 딱 진료실에 들어오면 속으로 야호 그래요.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중증 아토피 환자가. 예전에는요, 엄마도 울고 저도 울고 할머니도 울고 할아버지도 우는 질환이었어요. 솔직히 해줄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간요법으로 가게 되는데 의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치료를 할 수 있어요.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이 아토피가 심하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으셔도 되는 시절이 와버린 거예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저한테 이 방송을 하라 그러면 먹을 것도 조절해야 되고요. 환경도 조절해야 되고요. 보습제도 잘 발라야 되고요. 스트레스도 받지 말아야 되고 하는 너무 어려운 숙제를 드렸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토피 심한 환자들, 정말 죽고 싶은 환자들, 우울증에 빠진 환자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야 되고요. 2018년 이후로 우리가 생물학적 제재라든지 잭저해제 같은 그런 최신의 치료들이 있어서 이제는 아토피 피부염 환자들이 치료하고 나서 저한테 보통 피부과 의사가 뭐 이렇게 뭘 살리고 이런 일은 많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치료하고 나면 정말 한 2달, 3달 잘 치료하고 나면 이렇게 인사를 해요. 이렇게. 교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아토피 피부염은 가족 전체가 고통받는 질환이기도 해요.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감나라 배나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중에 엄마는 죄책감에 쌓여 있어요. 나는 이 친구를 아토피를 낳아줘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죄책감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할머니한테 가면요, 민간요법과 옆집에 있는 모든 루머를 다 데리고 오세요. 이거 좋다더라 저거 좋다더라 하면서 이 엄마를 괴롭히고 아이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여기 또 한 명이 등장하시죠.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약간 그 엄마를 약간 탓하면서, 이 아토피가 좀 돈이 많이 들거든요. 보습제도 비싸고 약도 비싸다 보니까 계속 왜 비싼 거에다가 쓰냐고, 관리를 못하는 거지 너 때문이라는 탓을 하게 되면서 또 한번 마음을 상하게 한답니다. 마지막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여기에서 아빠. 아이 케어하려면 씻겨주고 보습제 바르고 약 바르는 게 되게 힘든 일인데 무관심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게 모든 가족의 공통적인 결과였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이 친구를 책임질 사람은 저랑 엄마랑 또는 아빠랑 그리고 이 환자 자신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든든하게 팀으로 갈 수 있는데 괜히 옆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아무거나 먹여서 너 때문이야 이런 단어를 절대 아토피 환자와 보호자한테 뱉지 마세요. 치료는 저와 환자와 보호자가 하는 것이지 절대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적극적으로 보습제 발라주고 약 발라주실 거면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뭐라고 하지 않으셔야지 저희가 치료하는 힘을 받고요. 치료하는 우리 팀이 정말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뭐라고 하지 마세요. 관리 잘못해서 그렇게 됐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과 의사는 예뻐지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영역이지만 의사 김현정, 피부과 의사 김현정, 세종충남대학교 병원의 김현정은 질환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부과 의사로서 특히 미용이 아닌 질환을 보는 의사로서의 자부심은 제가 이 친구들을 안 보면 누가 이 친구의 피부, 이 괴로운 피부들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환자들이 좋아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미 좋아졌잖아요. 그럼 문을 여는 소리부터 달라요. 이게 드르륵이 문 여는 소리가 이 환자가 오늘 좋아졌구나 안 좋구나 알 정도로 매일매일 행복한 그런 시간입니다. 나는 끝까지 질환을 보는 의사로서 남고 이 질환을 치료함으로써 피부과도 필수 의료다라는 것을 온 세계에 알리고 싶은 그런 사명감으로 오늘도 진료를 보겠습니다.